네, WHO의 팬데믹 선언 이전과 이후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설사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코로나19의 초기 증상에 대해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의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가 나와 있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번 팬데믹 선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WHO의 팬데믹 선언은 맑은 것만 따는 선언이고요. 예, 일단 전 세계적인 그런 환자의 발생들이 여러 대륙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좀 더 여러 국가들이 연대해서 이제 한번 대처를 하자 이런 의미로 사실은 발표를 하는 의미가 있고요. 예, 사실 이제 WHO에서 팬데믹을 선언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아주 저소득 국가들 이런 그 코로나 상황 자체를 통제하기 어려운 국가들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펀딩과 또 여러 가지 기술 지원 이런 부분을 위해서 선포를 하기는 하는데 예, WHO 자체가 이제 행정기관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주도적인 업무들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 선진국들이 나서야 되는데 지금 선진국들 대부분이 지금 현재 자국가의 발생 상황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거는 선진국들이 자기네들이 알아서 어느 정도 컨트롤 하겠지만 예. 지금 그런 국가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중소국가들 그다음에 이제 저소득 국가들이 상당히 위험에 처하는 부분을 도와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팬데믹 선언의 의미를 퇴색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가장 최근에 이 팬데믹을 선언한 게 2009년 신종플루 때였거든요.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 상황이 어떨까요? 신종플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게 선포를 했는데 그 당시도 좀 늦은 거 아니냐 얘기는 있었는데 예, 사실 그때는 이제 여러 국가에서 백신도 이미 만들고 있었고 또한 치료제도 있었기 때문에 팬데믹 선언을 했었어도 국가별로 오히려 그런 약제들이나 백신들을 좀 더 나눠주는 그런 연대가 훨씬 더 잘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예, 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지금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는 상황에서 맞춰지기 때문에 그런 비약물적인 요법으로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나 이런 부분 상당히 많이 들 수 있고 또 마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개인 보호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소요돼서 이런 저소득 국가에 대한 지원들이 많이 어려운 부분들 또 자국가의 이상하게 좀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신종플루 때는 뭐 자국 뭐 이제 국경을 통제하거나 이런 게 없었는데 이번에 이상하게 좀 그런 게 오히려 강화되는 측면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양상 때문에 어쨌든 팬데믹에 대한 대비 자체가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국내 상황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로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확인된 이후에 또 관심으로 떠오르는 게 지하철입니다. 네, 예. 대중교통. 여기에 대한 감염 우려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하철이나 이제 버스 안에서의 감염 우려는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예, 그러니까 사실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안에서의 밀집도, 그러니까 시간마다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타는지도 다르게 돼 있고, 예, 또 그 탄 사람 중에서 마스크를 또 얼마나 쓰고 있는지도 되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중에 증상이 있는 분들이 어떤 부위를 좀 오염시키는지 예. 이런 부분도 명확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발병할지를 알 수도 없고 또 역학조사를 통해서 누가 밀접 접촉을 했는지를 찾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발병자가 있을지 없을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거기 때문에 발병의 위험도를 측정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사실 발병의 위험성이 없다고 얘기 못하는 상황이고 발병한 사람들 자체는 그냥 지역사회 내에서 원인불명으로 자기가 감염됐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감염자를 확인하기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오늘 보건당국에서는 대중교통에서의 전염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없다. 과도한 불안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하기는 하지만 예. 사실 사람들이 밀집해 있고 만약에 마스크를 안 쓴 확진자가 마스크를 안 쓴 상황에서 그 탄 공간 안에 마스크를 안 쓴 분이 있다 그러면 사실 전파가 안 된다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또한 기침을 하거나 그래서 환경을 오염시키는데 그 부분을 뭐 단시간 내에 만지게 되면 내 손이 오염되는 것도 사실 배제할 수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위험도가 낮다라고는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또 높다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평가가 어렵다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밀접한 곳이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감염 예방에 주요하긴 하겠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초기 증상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발열이었다가 나중에는 뭐 초기 증상 중에 열이 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뭐 발열과 기침, 호흡기 증상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복통, 설사 그리고 냄새를 맡지 못하는 초기 증상도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 증상들이 이제 감염내과 선생님들, 환자를 보는 선생님들끼리 서로 교류를 하고 있는데 예, 특히 이제 냄새 못 맡는 환자도 꽤 있는 것 같다. 근데 대개 병원에서 대부분 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한두 명씩 다 있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설사를 하는 분은 얘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설사를 주증상으로 오는 분들이 일부 있다라는 얘기는 좀 나오고 있어서 설사 증상이 아예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주증상은 어떻든 열나는 거랑 기침하는 건데요. 근데 입원을 할 때는 열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90%이긴 하지만 예, 경증 상황에서 진단될 때는 열이 없는 사람이거나
뭐 열만 있거나 기침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열은 없는데 기침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증상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는 맞습니다. 예.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사실은 폐렴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잖아요. 호흡기 쪽에. 네. 근데 왜 소화기에 영향을 줄까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뭐 들으신 적도 있으시겠지만 대변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긴 하잖아요. 근데 예.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한 종류는 주로 소화기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종류가 있고요. 예. 또 다른 바이러스 이런 이제 이번 같은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호흡기를 주로 일으키기는 하는데 일부 복통이나 이런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들이 일부는 있을 수는 있겠다 정도입니다. 예. 주증상으로 나타나지는 주증상은 아니지만 네, 예. 일단 초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나타날 수는 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발열이나 기침을 의심 증상으로 판단을 했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이렇게 뭐 설사나 냄새를 맡지 못하는 경우까지 의심 증상이 확대가 돼버리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그 냄새를 못 맡는 증상만 있는 게 아니라 예. 다른 증상이 이런 증상을 가진 사람도 있다. 예. 더 맞는 거고요. 설사만 단독 증상으로 있는 사람은 많지는 예. 않기 때문에 예. 설사 증상도 있을 수는 있다 정도로 보는 게 맞습니다. 주증상이 있고 이런 증상도 동반될 같이 수 나타날 수 있다. 예. 이런 얘기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의 이재갑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